워렌 버핏 이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투자의 기재라는 이야기를 듣는 버커스 해스웨이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이거든요. 일본을 방문 중에 또 한 번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직 은행 실패는 끝나지 않았다. 와,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도 금융에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때 워렌 버핏은요,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100기사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5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기 돈을 은행에 집어넣고요, 은행이 위기에서 빠지는 것을 구해내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지금 현재도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고 또 은행의 위기가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 망했죠. 시그너처 은행도 망했죠. 실버게이트라는 은행도 망했습니다. 사실 CS도 망했죠. 크레디트 스위스. 그야말로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은행의 위기가 이제는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투자의 귀재라고 이야기하는 워렌 버핏은 아니다. 아직 은행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은행들이 자산과 부채를 잘못 관리했다는 겁니다. 은행이 주기적으로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들이 멍청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행가들은 영원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은행의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자산 부채에 대한 관리를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행 입장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실제로 은행이 투자를 하면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채에다 투자도 하고요, 특수채에다 투자도 하고요, 주식에다 투자도 하고요,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국채에 투자했을 때 과거 금리가 낮을 때는요, 이게 국채의 가격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특수채의 가격도 높았을 겁니다. MBS라는 주택저당증권도 가격이 높았을 거예요, 액면가가. 그런데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국채 가격은 뚝 떨어지잖아요. 이것을 말입니다. 관리를 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따르거든요. 국채 가격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회계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은행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결국 이 채권에 대한 어떤 손실로 떨어지게 되고요. 미실현 손실이긴 하지만 회계상에는 분명히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안 짚어줬다. 이런 일을 지금 은행가들은 반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위기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줄파산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은행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은행의 신뢰는 지금 바닥이잖아요. 신뢰가 바닥이면요, 내 돈을 그 은행에다 맡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은행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디지털로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자마자 바로 말입니다, 폰뱅킹으로 뱅크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밸리도 하루 동안에 420억 달러가 인출될 정도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결국은 36시간 만에 실리콘밸리가 파산을 선언을 했습니다. 48시간 이틀이 안 걸렸다는 뜻이에요. 신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결국 말입니다. 아직 은행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와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가 심리기 때문에 정부는 다독거리는 모양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아니야. 이거 아직 은행의 위기, 회계 문제 제대로 정리가 안 됐고 신뢰 문제 제대로 얻지를 못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결국은 또다시 줄줄이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요 행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행동에 나서기도. 본인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은행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보면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작년 4분기 기준입니다. 애플이 38.90%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19%입니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이 외에도 말입니다. 은행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워렌 버핏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빼고 다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빼놓고 BOA만 빼놓고 싹 다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은행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독하게 이야기한 것은요. 저는 진짜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은 CNBC 스쿼트박스라고 있거든. 스쿼트박스요. 이게 CNBC 프로그램입니다. CNBC가 경제 전문 채널인데 굉장히 유명한 증권방송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내가 틀렸으면 기꺼이 100만 달러의 판돈을 걸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틀렸으면 100만 달러의 판돈을 걸겠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본인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달러가 뭐 누구 집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걸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은행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미국 정부가 은행들 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을 우회적으로 저는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은행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투자에 있어서는 뭐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말 잘못해서 본인의 신뢰가 깨지는 짓 웬만하면 안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100만 달러라는 돈을 걸어가면서 뭐 이렇게 가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는요. 그만큼 지금 금융의 위기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찌라시 하나 때문에 금융권 전체가 막 들쑤셔 놓은 것처럼 난리가 났을까요? 지금 OK저축은행이나 웰컴저축은행이었죠. 여기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찌라시 때문에 금융당국까지도 엄청나게 뒤죽박죽이 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그만큼 은행에 대한 어떤 위기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워렌 버핏의 섬뜩한 경고가 단순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은행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있으면서 내 예금을요 분산 예치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사실,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